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약속한 대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끝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업계획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청사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타당성,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 세부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기록해 놓은 그런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는 이해관계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적극 유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해 놓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업 계획서의 종류는 업종 또 사업 형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목적과 용도, 종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되게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규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시적으로는 사업 형태, 또 목적 용도, 또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그 큰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거를 핵심으로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거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런 원칙이고요. 자, 우리 그 원칙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체성은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신력 있는 어떤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객관성 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객관성이 없으면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좀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면 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또 객관성이 또 전문성이 있으면 또 객관성이 있겠죠. 다른 사람도 인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핵심성. 핵심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핵심.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핵심만 탁 찝는 거죠. 근데 단순성은 다른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전문 용어보다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성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자기 솔루션, 이런 것을 마련해 놓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간략성은 너무 길게 하거나 책처럼 너무 페이지가 많다든지 이러면 조금 지루하겠죠, 보는 사람이. 그래서 페이지는 한 30페이지 이내로 이제 간략하게, 30페이지도 좀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딱 맞는 어떤 정답적 요소는 아니고요.
요런 요소, 구체성부터 간략성까지 요런 것들을 조금 갖춰놓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나름대로 좀 스마트하게, 그죠? 스마트하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 이 사례를 보고 우리 작성 원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냥 한번 읽으면서 한 번씩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업 아이템은 우산 물바지로서 비 오는 날 우산에 물 흐르는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백화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아이템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 거죠. 자, 발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은 구체적 본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 도면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 청중은 설계 도면과 함께 설명하니 정말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네요. 자, 이 1번은 뭐에 해당될까요? 우리 앞에 거기서 봤죠? 6가지 원칙에서 뭐 있었어요? 구체성, 객관성, 그 다음에 핵심성, 그 다음에 단순성, 대비성, 간략성, 뭐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여기 청중이 그런 얘기 했죠. 설계 도면과 함께 설명하니 정말 자료를 풍부하게 잘 준비하였네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기 아까 발표자도 얘기했죠. 설계 도면과 구체적인 설계 도면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구체성에 해당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마케팅 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기가 이 사업계획서 하면서 마케팅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본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 팀은 1개월 동안 이제 뭐 지하철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이 뭐라 그래요? 실제 시장 조사를 통한 분석을 했으니 믿을만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두 번째 얘기했던 객관성 되겠죠. 그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객관성 또는 전문성,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2번은 객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칙을 얘기하라고 하면.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경쟁사 현황에 대하여 그래프와 도표로 함께 설명하였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프를 보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 핵심성? 핵심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간단도 그 뭐 있어? 간략성, 그죠? 단순성 또는 간략성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뭐 하나의 여러분 고등학교 때처럼 정답을 이렇게 딱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원칙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대응시켜 보는 그런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뭐 도표와 함께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성,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강점, 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경쟁사 현황에 대해서 이런데 우리 회사는 이렇다,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핵심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3번은 그냥 핵심성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 질문에 대해서 차별화 써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자는데, 뭐 4번은 뭐냐면 경쟁사 분석이 참 잘 됐는데 구체적으로 경쟁 기업과 어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차별성.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비성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문제 제기를 청중이 했잖아요. 그죠?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만의 기업의 강점을 강조하는 뭐 핵심성 또는 뭐 대비성 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이런 거는 그게 뭐 정답을 따로 이렇게 뽑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사업계획서는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은 조금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틀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뭐 이제 요 앞에 있듯이 서비스의 이름 또 회사명이 반드시 포함되고 또 작성자 또 연락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그냥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이게 맨 앞 표지잖아요. 그죠?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이제 기업 현황표. 이게 이제 총괄표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를 딱 보면 여기에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설립일자, 전화, 주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이거 대체적으로 기업 현황이, 회사에 대한 개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눈에 뜨이죠. 그죠? 또 아직 설립을 안 했다면, 설립 예정일은 언제구나, 라는 게 요거 하나 딱 보면, 사업 규모도 여기 보면 납입 자본금, 총자산, 또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죠?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쫙, 또 순이익, 또 근로자 수,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 딱 보면, 하나의 총괄표인데요. 그 뒷장에는 이것을 팩트를 근거 서류죠. 근거 서류.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근거 서류들을 밑에다 쫙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 요거 하나만 딱 보면, 주로 기업 현황이 회사 개요가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팩트로서 뒤에 첨부 자료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근거 자료에서 사업 규모, 특히 매출액, 이런 거, 순위, 이런 거가 이제 뒤에 회계 자료, BSPL,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 사업 규모나 이런 것도 한번 단기, 정기,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다 이 첨부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앞에, 우리 앞에 봤듯이, 거기에 창업일, 그죠?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와 종목, 이렇게 쭉 적는 칸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업태하고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업태하고 종목은 조금,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업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시적, 크게 분류해 놓은 거고요. 종목은 그것보다 좀 작은 미시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문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업태는 산업 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종목은 내가 음식업이면 그 안에서도 한식 있고 중식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퓨전 그죠? 또 서비스업이면 어때요? 그 안에서도 여러 서비스업도 여러 개 있어요. 그죠? 학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도소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서비스 쪽에 서비스업은 굉장히 좀 넓죠, 업태가.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요렇게 서비스명을 표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학원,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업태는 서비스업이죠. 근데 종목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학 학원이다 그러면 수학, 또 외국어다 그러면 외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은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죠. 영역은 뭐 여러분 아시죠? 영역은 뭐 언제 뭐 창립을 했고 해서 쫙 그 회사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인적사항은 이제 뭐 보통 학력, 경력 뭐 이렇게 적고요. 양식은 뭐 이렇게 있는데 꼭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뭐 요런 틀에 이거에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작성해도 사실 상관없죠.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식으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소, 뭐 학력, 경력 요런 틀에 이거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 이제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채용이 안 했으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사업 전략이 이렇게 돼서 채용 인원 계획이 이렇게 딱 뭐 요렇게 당연연도 1차 연도 2차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안 크면 꼭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뭐 내 사업계획서의 구성에 맞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꼭 뭐 이렇게 똑같이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이런 정도로 해도 되고, 뭐 굳이 뭐 그냥 당년도 뭐 1차 년도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또 생산직이면 또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업원 채용 계획 작성 이런 것도 그 첨부 서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 붙이죠. 뭐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구조, 조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사업 비전, 또 목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왜 하게 됐고, 또 목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고객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제 환경조사 분석의 필요성. 쉽게 말하면 시장 분석이죠. 그 다음에 경쟁사를 조사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쟁자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고, 또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자를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자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 이제 사업 동기, 목적, 또 비전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분이 같이 실습도 하고 또 한번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 더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이제 제가 원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훨씬 더 많아요. 더 깊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양 수업에 들어와 있고 또 시간도 많지 않아서 제가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핵심 내용만 여러분이 개념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같이 생각하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한테 당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똑바로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80% 정도는 상당히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똑같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지만 그 문제를 똑같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2개만 갖고 나머지는 틀려요, 다. 그러나 이 정도만 어느 정도 해도 한 80%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해서 혁신 활동을 또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에 5가지 핵심이 있었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아이디어. 제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이디어, 빌드, 그죠? 그 다음에 MVP, 그 다음에 메이저, 그 다음에 런,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밑에 제가 한글로 한 게 아이디어, 제조, 또 MVP, 시제품이라고 그랬어요. 또 메이저 측정, 그다음 런, 학습, 그죠? 그중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또 구성 요소 4가지,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그때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랬죠. 조직이, 그죠?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전달하며,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를 설명하는 스토리.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4가지 구성 요소는 그때 얘기했어요. 고객 선정, 제공 가치, 수익 모델, 기업 역량. 요거 활용은 뭐라 그랬어요? 3가지죠. 뭐예요? 고객 가치 제공, 그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기업 역량. 요거는 활용이고 요거는 구성 요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착각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 그죠? 핵심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 어떤 지향을 하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변한다고 막 이렇게 또 새롭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변화의 지향을 우리가 인지하고 뭐 따라간다, 수동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가지, 요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거 제가 6주차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이렇게 보면은 요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클라우스 슈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 좀 뒤에, 이거 제가 따로 설명 안 하는 게
요 뒤에 이제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식으로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급하신 분은 6주차 거기서 한번 뒤져보면 나오겠죠.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 5가지 얘기했죠. 기억나나요? 8주차에. 그래서 고객에 대한 무지, 또 시장 니즈 파악 실패, 또 허술한 팀, 또 푸어 마케팅, 또 운전자금 부족, 5가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여기 제가 주차는 한 주차 정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바꿔놨기 때문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 찾아보시면 7주, 8주차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기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한 주차 정도 벗어났을 수는 있어요. 거의 같겠지만요. 이제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업가 정신의 종류 얘기했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학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스탠포드, MIT 뭐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내 기업가 정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도 말씀드렸어요. 아닌 것은 대기업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대기업 기업가 정신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대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자꾸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자꾸 따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거를 따로 분류해서 따로 대기업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겠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되게 어떨까요? 이 기업가 정신, 창의성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또 자본 시스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고는 조금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방법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체제적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린 스타트업의 핵심 5가지 제시하고 설명하라 이러면 그 앞에 우리가 설명했죠. 아이디어, 빌드, 그 다음에 MVP, 그 다음에 메이저,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그 다음에 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특징.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주차에서 보라고. 자, 여기서 이제 객관식으로 제가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겹친다는 건 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속도와 범위 등 시스템적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슷하다. 근데 비슷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르다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답은 1번이 되지만 한번 밑에 볼게요. 개별적 기술 발전이 아닌 포괄적 변화로 재편되고 있는 거. 요거 말씀드렸어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변화가 제품 만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적 혁신, 또 이런 변화, 시스템적 혁신과 변화를 통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이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인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게 5가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뭐였어요? 첫째, 고객과 시장, 그 다음에 경쟁자,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 책에 찾아보시면 그 파워포인트에 만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막는 아이디어가 아닌 것. 창조적 아이디어. 그때 창조적 아이디어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했죠. 창조적 아이디어를 막는 태도 10가지. 그죠? 또 창의성 10가지. 그래서 쫙 이렇게 양쪽에다 제가 적어 놨었어요.
정확한 답은 오직 하나다. 규칙을 준수하고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막는 태도죠. 나는 창조적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4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 선정, 가치 제한, 기업 역량, 수익 모델. 이건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이에요. 그죠? 사업 계획서란 자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사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요거 맞죠? 사업계획서는 사업 타당성 결과를 고려해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일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해 놓은 서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이해관계자나 투자자의 관심을 적극 유인하고 창업자 자신이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사업계획서 종류는 업종 및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목적, 용도, 종류에 따라서 그 세부 내용이 비슷하며 뭐라 그랬어요?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이 아니고 다르죠. 그 다음에 기본 골격이 크게 다르다? 얘기했죠?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이유 아닌 거.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또 오늘날 시대가 필요한 능력. 이거 맞죠? 세 개 다 얘기했죠. 개인들에게 경험을 길러준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다음 중 아이디어 요소 중 고객과 시장에서 3C 분석의 요소가 아닌 거. 제가 그때 3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거기 3C가 아닌 거 뭐라고 그랬을까요?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컴퓨테이터, 그 다음 컴퍼니. 이렇게 거기 적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4번이 되겠죠? 간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블럭 모델 그때 설명을 했고요.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 뭐 우리가 그 10주차인가요? 9주차인가요? 11주차인가요? 거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나오겠죠. 보면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객, 그 다음에 고객관계 CR, 채널, 그 다음에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션, VP 이거죠. VP.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하면 수익이 얻는다 그랬어요. 또 비용은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키 파트너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비용이 되고,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은 이제 전반부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의 전반부 캔버스고요. 비용 부분은 후반부 캔버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뭐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그 10주차 자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술하시오 이러면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내용이 압축적이고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업계획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서 이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을 기술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장점 4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간 효과적인 소통, 그 다음에
캔버스 하나에 모아서 이렇게 9개 요소를 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비즈니스 분석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또 사업계획서 6가지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 뭐 구체성, 객관성, 핵심성, 단순성, 대비성, 간략성, 요거는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을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험은 우리가 다다음 주가 되겠죠. 6월 14일 수요일에 각 수업 시간, 여러분 그 해당 수업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시험 방법은 오픈북입니다. 시간은 30분간 드려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다 적으셔서 저한테 내고 가시면 되고요. 또 그 사업평가는 뭐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본인 역량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성적에 반영되는 거 아니니까 그 사이버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는 그동안 강의했던 곳에서 이제 서술식으로 낼 거고요. 객관식은 4문항 정도 날 겁니다. 조금 많이 나면 6문항인데요. 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수업 잘 참석하시고 하셨으면은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반이 다른 분에서는 파워포인트가 지금 다 올라가지 않은 그런 반에서는 제가 거기 어디죠? 공지사항인가요? 자료 마당인지 거기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관련된 이런 내용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거기다가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6주차까지는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7주차부터 지금 것까지는 안 올려놨는데, 그 필요한 것만 제가 해서 뽑아서, 뭐 쓸데없는 건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아마 그 자료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 수업 끝나고 한번 나중에 자료실로 가면 그 나머지 자료들 올려져 있을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제가 여러분 그때 약속한 대로 특강의 형태로 여러분의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